안녕하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전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시 5분인데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구릉 역세권 신탁방식 재개발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은 김동만 대표님이 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설명 각자 우리 설계팀, 마케팅팀, 신탁사 나와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설명 잘 들어보시고 생각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만입니다. 시간이 좀 흘렸죠. 우리 저 8차까지 설명에 오셨던 분이 8차, 오늘이 9차거든요. 8차, 7차, 6차 그분들은 동의서 다 냈어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처음으로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꽉 찼어요. 왜냐면 우리가 좀 특례 방식을 다른 경기도 관내보다 좀 일찍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제일 먼저 시작한 데는 구리역 역세권 신탁 방식 재개발을 해서 용적률 500%를 해가지고 동의서 72% 이상 받아서 구리시에 저번 달에 접수를 했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희는요, 우리 구리역 다음에 지하철도 동구능역이잖아요. 이제 동구능역 차례예요. 그래서 구리시의 신탁 방식, 특례 방식으로 똑같이 지나가는 게 우리 동구능도 똑같습니다. 그 당초에는 구리시가 인구 50만 미만입니다. 구리시가 50만 미만이다 보니까 결정 권한이 없어요. 조례도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기본 계획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일반 재개발을 하려면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구역 지정부터 들어가 줘야 재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법이 특례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101조 8항이 새로 생기면서 기본 계획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사업 시행자인 신탁사를 지정했을 경우에는 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여러분들의 혜택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드리는 말씀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일반 우리 가로주택이나 모아주택이나 하는데 용적률 이빠이 해봐야 300%예요. 이제 용적률 모르시는 분, 용적률이 높으면 좋다는 분 공부 많이 하신 거예요. 용적률이 높으면은 분담금이 내려간다. 환불금도 받을 수 있다. 우리 현대아파트에서 오신 분들, 많이 오셨다. 역대껏 제일 많이 오신 것 같아. 네. 현대아파트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은 아주 시간이 더 있어야 되고, 현대아파트는 용적률을 300% 이빠이 넘게 다 받은 부지예요. 그래서 현대아파트가 단독으로 하면은 리모델링이나 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안은 이제 이따 설계 사무실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1800세대였습니다. 현대아파트 빼고 설계했을 때가.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동의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미주가 태어난 겁니다. 현미주. 저도 술 이름인 줄 알았어요. 현대아파트 주민을 위한 주민 모임을 만드신 단체가 우리 현대아파트 넣어달라. 그러면서 요구사항이 뭐냐면은 우리 33평 아파트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재개발, 특례 방식으로 재개발했을 때 우리가 분담금 얼마 내느냐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계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현대아파트 33평 갖고 계신 분들이 35평 아파트,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분담금을 내는 게 아니라 환불금을 받습니다. 이런 재건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재개발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환불금도 작은 금액도 아니고. 그건 저희가 수치상으로 책자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자의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아파트 현재 종전평가 금액이 7억에서 8억 사이입니다. 33평 기준 봤을 때. 그 기준에 가지고 저희가 뽑아놓은 책자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주가 무조건 넣어달라고 하는 바람에 저희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우리 빌라 주민들 왜 시간 끌어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아파트가 들어오니까 빌라 주민들이 분담금이 더 줄어버렸어. 이유가 딱 하나예요. 현대아파트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건원대로 쪽에서 우리 지금 빌라 사는 분들의 단지가 한 개층 한 5m 정도 높이가 올라가요. 아파트 바닥이. 그러다 보니 건원도로에서 봤을 때는 1층인데 우리 단지에서는 지하인 뭐가 생기느냐? 상가가 생깁니다. 지하철이랑 바로 연결된 상가가 생깁니다. 이놈의 상가가 여러분들 분담금 빌라 주민들의 분담금을 10% 이상 줄여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줄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용에서는 현대아파트든 빌라 주민들이든 서로 간에 공생 공존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서로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빌라 주민들의 노후도가 안 나오면은 이 개발이 또 안 됩니다. 빌라 분들이 노후도가 30년에서 40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노후도가 나오기 때문에 현대아파트가 원래 재건축을 하려면은 30년 이상이 돼야 되는데 연수도 모질라 아무것도 안 되는데 노후도가 나오는 재건축 재개발이기 때문에 현대아파트가 안전진단 안 받고도 편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는 구리시에서 얼마 전에 현대건설이랑 포스코가 수주한 7,007세대 주택 이동 재개발이 있습니다. 용적률은 한 300% 정도 되는 재개발인데 구리시에서 제일 큰 단지입니다. 7,007세대. 얼마 전에 현대랑 포스코가 수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아파트, 반석 아파트, 5석 아파트, 뭐 기타 아파트들이 16년, 17년 됐는데 안전진단 안 받고 편입이 됐습니다. 우리 현대아파트 23년이면 편입되고도 남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현대아파트든 빌라분들이든 하나가 돼서 오늘 이제 설명을 설계팀 설계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어떻게 설계를 했으며 또 이 설계안을 가지고 마케팅 조사를 어떻게 해서 여러분들 분담금을 줄였으며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신탁사, 여러분들은 이미 예비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과 업무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서를 받는 이유는 그 동의서 내용에 한국토지신탁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신탁사를 특례 조항 도정법 101조 8항에서 이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해주는 대신에 우리 용적률 기본적으로 500% 해달라고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동의서입니다. 그 동의서가 인감 들어가는 동의서도 아니고 우리 용적률 500% 해달라라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한번 오늘 설명을 듣고 설계실 나오세요. 우리나라 5대 설계사무실 중에서 중에는 원양건축입니다. 김성산 이사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원양건축사 사무소의 김성산 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치도는 넘어가 주시고요. 시간을 좀 짧게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 면적은 약 27,500평, 그리고 대지 면적은 약 21,000평, 연면적은 약 17만 평, 그리고 규모는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입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500%이고 총 세대수는 3,000세대 이상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 배치도입니다. 현대아파트가 제외됐을 때 배치도이고요. 다음, 네, 현재 변경된 배치도입니다. 현대아파트가 포함된 배치도입니다. 간략하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아파트와 그리고 주변 저층 단독주택과 빌라 그리고 상가 그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저희가 윈윈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드리고 빠르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아파트의 이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과 비례율이 향상이 됩니다. 현재는 현대아파트가 준공연한이 23년이 되었고 용적률이 30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리고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점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재건축은 주변에 이제 기반 시설과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을 손대지 않고 그 필지 내만 재건축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재개발은 주변 기반 시설들까지 다시 정비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번 저희 사업을 통해서 재개발을 통해서 주변 기반 시설까지, 주변 환경까지 다 개선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축 대단지에서 누리는 생활 환경이 개선됩니다. 기존 현대 아파트의 주차장은 외부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경된 주차장은 통합된 주차장으로서 외부 조경 시설과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기 편한 안전한 단지가 계획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구형 단위 세대 평면에 살고 계시다면 변경된 단위 세대는 포배 이상이 적용된 최신 트렌드의 단위 세대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부대시설이 계획이 가능합니다. 보통 1500세대 이상만 돼도 부대시설이 아주 좋게 들어오는 단지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3000세대 이상이 계획이 되면 저희 부대시설은 뭐 수영장 그 이상의 부대시설을 여러 용도를 같이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단지일수록 관리비가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부대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가 정형화되면서 대단지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기존 배치안과 변경 배치안을 보시면 전면에 이제 좁고 긴 대지가 형성이 되어서 기존에는 주동 배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연중률 확보도 어렵고요. 그래서 현대 아파트를 포함하면 주동 배치 계획이 용이해지고 지금 판상 배치도 가능하지만 다른 형태의 배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음. 네, 그리고 네 번째는 8호선 동구릉역에서 이어지는 단지 내로 직접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세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단지 주변으로 레벨이 21레벨부터 27레벨까지 약 5m에서 7m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하 1층을 지상으로 누릴 수 있는 대규모 스트리트몰이 형성이 됩니다. 약 면적은 상업시설이 약 지하 9,000평, 지상 8,000평 해서 총 연면적이 10,000평 정도 구성이 됩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 지표면에 묻혀 있으면 지하층으로 인정되어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네, 일부 공원을 기부 체납하면서 후면 인창공원으로의 접근성 개선하고 그리고 자연에 대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창공원과 후면 도로와의 레벨차로 인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안정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선해서 레벨을 완만하게 연결하여 계단이 아니라 걸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네, 3D 이미지로 보시면 지하 이제 동구릉역에서 지하 3층으로 연결돼서 지하 스트리트몰로 이어지는 그런 상가 계획을 통해서 지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음. 네, 지하층 평면도입니다. 저희가 다 계획을 해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하 4층이고요. 다음. 네, 지하 3층 이 동구릉역에서 연결이 됩니다. 지하 2층. 다음. 네, 스트리트몰이 형성이 되고 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지상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 지하 1층. 네, 다음. 네, 이렇게 해서 최종 배치도입니다. 네, 다음. 네, 이 부분은 조감도인데요. 지금 이미지상은 멀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1층에 여기서부터 쭉 여기까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상가 1층이 지하 1층으로 인정돼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어쨌든 계획을 추진하고 사업이 성공하려면 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동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 설계사에서 진행하는 인허가의 시간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원양건축에는 시간과 그리고 저희가 PM사와 시공사와 연계해서 많은 아이디어와 좋은 디자인으로 여러분의 자산 가치 상승과 성공적인 개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생겼죠? 잘생긴 사람이 설계도 잘합니다. 예.
설계한테 좀 미안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바뀌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저감독을 봤을 때는 한 번에 설계 나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진통을 겪고 결국에 나온 건데 이걸로 또 끝이 아니에요. 또 바뀝니다. 이제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희망평수라든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하면서 그것도 반영해서 또 설계 또 바뀝니다. 또 필요하면은 브릿지 지상에 브릿지 연결해서 브릿지 정원도 만들고 그 이해타산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 설계가 계속 바뀝니다. 그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계를 기본 틀을 만든 상태에서 누가 일을 해주느냐? 여러분들 물론 설계에서도 분담금 줄이는 설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용적률 안 들어가는 지하를 판매를 함으로써 이득 생기는 거를 조합원들 분담금을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설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설계안을 가지고 마케팅 조사를 해서 상가 부분이 거의 10,000평 가까이 되기 때문에 상가 부분이 이 상가 부분을 어떻게 MD 구성해서 어떻게 잘 팔리게 해서 제값을 받아서 우리 분담금 주민들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거는 우리 이제 마케팅의 정성근 이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마케팅 팀의 KK 파트너스 정성근 이사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 회사는 많은 브랜드 네이밍을 지금 트리폴리스, 천사의 도시, 벤처텔, 오벨리스크 이런 것들을 네이밍을 저희가 만들어서 성공 사례가 있는 회사고요.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이라고 예, 저희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있는 사업이 아니고요. 전에 원희룡이 국토부 장관 할 때 제정한 새로운 사업이고 한시적이고 그만큼 특혜를 많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한시적 사업이고 그만큼 이게 이슈화가 점점 더 될수록 많은 투기 수요나 아니면은 또 차익이 너무 발생하기 때문에 너무 과열되면 바로 내릴 법안입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재건축 재개발이랑은 먼저 이제 첫 번째 다른 게 이제 지금 구도대로라면은 대단지 개발이라는 용적률을 한참 올려서 토지가 변경돼서 중상향이 돼서 그만큼 이익을 더 가져갈 수 있는 도심복합개발 신탁 방식이고 그리고 저희가 사업성 같은 경우에도 신탁사가 자금을 운영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과는 다르게 자금이 안정적으로 돌아가서 공사가 멈추거나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사비도 그런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따박따박 공사비가 팔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공사비가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신탁사에서 일정 기간마다 계속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감소해서 공사비가 더 줄어들어서 그 공사비가 줄어든 만큼 거기서 이제 신탁사에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전문가들이 일단 의뢰를 받아서 전문적으로 신탁사가 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일단 어떤 갈등이나 이런 소지가 없는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저희 입지 같은 경우에는 특 A급으로 실제로 리서치 사이트에 들어가도 호재 등급 S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8호선이 얼마 전에 연장 8호선이 개통되면서 여기 입지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서울 주요 도심권 잠실이나 이런 쪽에 접근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 입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도 6호선 이런 개발 예정도 있어서 더 입지는 향상되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또 중요한 거 공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 숲세권이 앞으로 좀 더 기후 악화로 인해서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예, 성수동 갤러리아 폴에 이런 식으로 숲이 붙어 있는 단지들은 더 특 A급 단지로 올라갈 거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리고 8호선이 또 중요한 핵심이죠. 잠실까지 20분.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데 직주 근접. 아마 일반 분양으로 받으실 분들, 조합원 분들 말고 일반 분들은 여기를 보자마자 바로 투자를 하려고 지금 많이 대기를 하고 여기를 주시 있게 이 사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주시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건설 경기 그리고 대외적인 부분, 세계적인 정세로 인해서 한동안 공급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해마다 25만 호씩 사실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 몇 년 동안 없었어요. 실제로 서울시는 25만 호씩 공급을 해도 모자란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파트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실제로 보면은 일산보다도 주거 비율이 낮아요. 서울시 수도권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29년까지는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시적으로 지금 주택에서 대출 규제나 이런 걸 했지만 장기적으로 지금 계속 묶어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를 시장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큰 영향을 끼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 사업지를 보시면은 사업지 주변에 5년 미만 입주 예정인 이런 현장들 세 군데를 보시면은 지금 인창 이편한 세상, 어반포레, 그리고 힐스테이트 구리역, 롯데캐슬 이렇게 보시면 다 이게 지금 조사한 데이터는 상반기 데이터거든요. 지금 더 오르고 있습니다. 3천만 원이 넘죠. 예, 그만큼 이제 입주 예정인 단지들은 거의 4천만 원을 향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형태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인접 단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출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만약에 당장 올해 분양을 한다고 하면 3,500만 원 정도 시세가 결정돼서 저희가 뭐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저희가 금액을 한번 산출해 봤고요. 예,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지금 역과 연결돼 있잖아요. 역과 연결돼 있는 설계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보통 아파트들이 상가들 많이 끼고 있죠. 스트리트형 몰로. 하지만 지하철역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또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고요. 지하철역의 장점은 눈이 오거나 비가 오더라도 그런 날씨나 온도, 기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과 그리고 대기업들 이마트 이런 곳들이 선호하는 게 역세권입니다. 역세권을 또 선호를 하고 그만큼 임차를 맞추기가 쉽고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예,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지금 제일 핵심이 여기 지금 주민분들한테 돌아갈 이득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상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상가가 사실 지금 일반 분양하시는 분들, 시행사분들도 많이 겪고 있는데 공실난이 심하죠. 왜냐하면 이 분양가가 너무 비싸게 거기서 이제 상가에서 이익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상가 비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상가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그 임대 수수료를 임차인들의 그 수익률을 못 맞춰요. 수익률을 못 맞추다 보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고 계속 분양도 안 되는 상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장점이 용적률에 안 들어가는 지하 상가라는 겁니다. 이걸 또 저렴하게 저희가 한 번에 판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렴하게 해서 대기업들한테 임차 의향 받고 이마트나 이런 대기업들을 통해서 먼저 임차 의향서를 받아서 안정적으로 맞추고 임차인들도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기존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토지 소유자분들도 들어올 수 있게 저렴하게 저렴한 조합원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많은 혜택을 드릴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해 가시는 분들 절반은 이해 못해요. 왜냐면 이런 사업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초반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었던 분들은 이해가 많이 가요. 아,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데 여러분들이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집 한번 짓고 나면은 온갖 아주 흰머리 생겨요. 흰머리. 조그만 집을 짓더라도 어마어마한 집을 짓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집을 짓다가 건축업자한테 흰머리가 왜 생기냐면은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건축업자나 아니면 설계하는 사람이나 건축주가 혼연일체가 돼서 서로 공유가 되고 이해가 가면은 내일은 목수가 무슨 일을 하는구나, 타일은 언제 붙이는구나, 가격은 이렇게 되는 사전에 조율이 다 돼가지고 되면은 재미있습니다. 집 짓는 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은 저놈의 업자가 이거 또 떼어먹고 또 어떻게 할 건가 온갖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우리 동에서 안 되신 분들이 거의 90%가 이거 봐. 조합 방식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바뀐 겁니다. 신탁사가 시행자로 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하철역 500m 안쪽에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 용적률 많이 줄게. 정부에서 많이 줄게. 그 대신 신탁사가 시행자가 되라. 일반 조합으로는 안 해줘. 니네 믿고 못 가. 이래가지고 용적률을 여러분들한테 500% 주는 거예요. 근데 250%가 500% 되면 여러분들 로또 맞은 거죠. 그런데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법에서 늘어난 250%의 절반 125%를 임대아파트라든가 공공기여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250%에다가 125%는 여러분들 조합원 거예요. 그래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공기여를 없애려고 저희가 지하철 저층부에 공용시설이라든가 또 우리 공원이랑 연결하면서 거기 공원이 늘어나거든요. 늘어나는 밑에다가 단차가 나니까 공용 주차장을 넓게 좀 해서 공공 기여를 해서 아까 설계실에서 말한 그 임대 아파트 비율도 줄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상의를 해가면서 설계랑 도시계획이랑 그거를 상의를 누가 하냐면은 여기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항들 시공사 선정이라든가 뭐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주민 전체 회의를 우리 주민 전체 회의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의결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회사를 여러분들 운영위원회에서 뽑은 겁니다. 작년 말에. 그게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입니다. 한국토지신탁에서 제일 잘생긴 분을 모시고 왔으니까 설명 좀 한번 들어보시고 또 궁금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토신 이승원 팀장님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신탁 이승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제일 잘생긴 팀장은 오늘 바빠서 못 왔고요. 설명을 좀 친절하게 드릴 수 있는 제가 오늘 자리를 오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앞에 저희 김동만 회장님이 설계하고 마케팅해서 설명을 했는데 알아들으시냐고 여쭤봤잖아요. 어렵죠? 이게 참 제가 정확하게 20년 전에 이제 정비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현장에서 관리과장도 하고 뭐 저도 이제 분양도 해봤거든요. 개발사업 하다. 그런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참 어렵다, 길다. 뭐 도정법, 뭐 정비법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절차법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시는 거고 어려워야지 또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면서 보람도 느끼고 먹고 삽니다. 저는 설명의 자료를 준비는 해왔는데요. 오늘은 좀 쉽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 두 번째 한시적, 세 번째 정확성. 오늘은 제가 딱 요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기회는 여러분한테만 주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지금 현재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기회가 잡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또 부여가 된 거는 역세권, 사업성 갖춰지는데 그리고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많은 기회들이 지금 부여가 되고 있어요. 기존의 재개발구역에서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을 67%로 진행을 하고 정비구역 지정 단계가 최소 2, 3년, 길면 뭐 10년까지 걸리는 사업을 사업 시행자 지정 동의와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에 같이 진행을 해서 뭐 서울시 SH나 뭐 한국부동산원이나 이런 곳에 얘기할 때는 적어도 3년에서 한 5년은 기회가 기간이 절감이 된다라고 하는 신탁 특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여러분들의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만 있는 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제가 5월 24일 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서 찾아뵙고 지금 한 달 반 시간이 지났는데요. 그 사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광명에 한 6, 7단지를 75% 동의까지 걷어가지고 시행자 지정고시 정비구역 지정 동의를 접수를 했고요. 구리역세권도 시작을 했고 천연동 모아타운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부천 은하마을은 예비 시행자 지정 신청을 부천에 넣었어요. 정말 한 달 반 사이에. 그리고 그 4개 중에서 3개는 지금 경기도예요. 경기도는 지금 어찌 보면은
두 번째 말씀드릴 한시적인 굉장히 큰 메리트 있는 기회를 잡고 계십니다. 신탁 특례 방식이라는 게 공공도 할 수 있어요. 공공도. LH 여러분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으셔도 그렇지만은 LH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공공이나 신탁이 들어와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투명하고 신속하고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으로 빨리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게 2016년도에 도정법이 개정이 돼서 신탁사가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데이터와 정보에서 주민들이 인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들이 계속 만들어진 겁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 더 하면 2월 7일 날 도심복합개발사업이라는 게 또 시행이 되고 이번 주에 서울시 조례가 입법 예고가 됐어요. 그것도 신탁사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처럼 역세권에 있는 사업들을 용적률을 많이 올려주는 사업이에요.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오느냐? 공급이 없어요. 지금 공사비가 너무 폭등을 했고 금값이, 저도 금을 좀 가지고 있을 거 그랬는데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죠. 시장 경제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하면은 금값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 올랐지 주민들은 마음이 불안하지,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는 없지, 그러니까 공급이 위축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미분양이 지방에 엄청나게 많이 적체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죽신이라고 해서 신축 아파트 값은 구축 아파트하고 기존에 5에서 10% 차이 나던 것들이 지금은 더블 차이가 날 정도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구매 수요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공급을 빨리 해가지고 주택 가격도 안정화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공급 많이 했다라고 칭찬도 받아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정부라다 보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모든 거 지금 다 풀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주택시장에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게. 저희같이 이제 이 사업을 계속 하는 회사들은 이거를 뭐 다른 외부기관 연구소에서 자료도 받지만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봅니다.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많이 남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정말 시장이 죽었다라고 생각됐던 부산에서 제가 작년 말에 오픈을 해가지고 다 팔았거든요. 아파트를. 인천 거 어떡하지 했는데 다 팔았거든요. 저.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어찌 보면은 조금씩 회복세를 올라갈 수 있는 기조는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물론 대구나 광주, 전라도 광주나 이런 쪽은 좀 더 이제 골이 좀 더 깊어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한시적이라는 거에서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비 사업은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기회는 잡으셔야 되고 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혜택도 주고 있지만은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재건축 사업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가 한시적으로 면제가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는 재개발 사업에서 취득세라는 게 50% 감면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하면은. 근데 이게 매년 조세제한 특례제한법이 매년 이거를 연장해주고 있는데 원래는 100%였다가 지금 50%예요.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그게 언제냐? 정부에서 공급이 이제 충분히 많이 돼서 시장이 안정화가 됐다라고 생각하면은 용적률을 올려주고 각종 사업비 줄여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겠죠. 신탁사 중에서 저희가 제일 크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국토부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기반 시설에 대해서 국공유지 무상 양도 유상하고 양도 양수 협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기관에서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기부 체납하는 거는 굉장히 헐값에 인정을 받고 사올 때는 비싸게 사오고 이거를 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걸 정리를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도 타이밍이라고 봐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장들을 굉장히 사업성을 높여가면서 진행을 하려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듬고 있는 상황에 동구릉역세권 사업은 저는 현대아파트 주민분들 아까 몇 분 오셔서 손을 들고 계셨는데 좀 빨리 하자는 의미에서 이런 한시적인 측면에서 PM사 대표님한테 현대아파트를 추가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처음에 반대를 했어요. 왜? 빨리 좀 갑시다. 이게 언제 정부에서 다시 규제를 할지 모르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주민분들만 단독 분들만 모시고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PM사에서 저희 회사한테 많은 좀 설득도 하셨고 우리가 지금 이제 뭐 간평, 설계, 도시계획, 정비 이 파트너 업체들 때문에 모든 데이터들이 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정확하게 나오는 데이터 중에서 마케팅이 시장조사해서 분양가 놓고 하는 가격도 얹어보고 저희가 공사비도 얹어보고 했을 때 현대가 들어왔을 때 조금 늦어질 수 있겠지만 단독이나 현대 모두 사업성에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컨디션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동의를 하고 현대까지 빨리 듣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확성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도 일반 조합 방식으로 사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8년째 이제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합 방식이나 공공에서 진행하는 거에 여러분들한테 추정분담금이라는 거 단어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동의서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도 배포된 책자에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추정분담금 자료가 허투루 나온 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시점이긴 해요. 왜냐면은 사업 시행가 때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가는 아직 모르는데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추정 분담금으로서 전문가가 설계를 하고 분양가를 검토를 하고 사업비를 검토를 해서 여러분한테 제시를 해드리고, 감정평가도 특상 감정을 해가지고 보통 조합 방식에서 관리 처분에 준하는 사업 수지를 제시를 해드리고, 설계도 시시설계까지는 아니더만 아까 설계를 저렇게 지하까지 고민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드린다는 거는 보다 정확하게 다른 사업부하고 많이 다르게 PM사에서 좀 리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관리 처분 때 여기와 아주 매우 근사치의 분담금으로 사업이 완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사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에서 도정법 101조의 8, 9에 따라서 신탁사가 들어오면 67% 동의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그냥 일반 민간에서 하면은 75% 동의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려면은 일반 조합 방식은 어떻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기보다 제가 마음속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와서 대기하면서 해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저는 지금 22개의 프로젝트를 지금 경기도 거를 컨택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동의율이 빨리 나온 데를 진행을 해요. 왜냐면은 저희가 하고 싶어서 살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구를 하고 요청을 하셔야지 저희는 사업 시행자로 들어가서 사업을 진행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얼마나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저희가 사업을 열심히 해드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업성의 측면,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일정 굉장히 단축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게 한시적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명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뭐 일반적으로 어떤 사업장에 보면은 정비업체나 뭐 컨설팅 업체나 어디들 막 들어와가지고 한 번씩 뒤엎고 가죠. 저 뭐 언젠가는 되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데, 지금 우리가 접한 사업성의 컨디션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는 다시 오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성남에서요, 이거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장할 때 제가 성남 사업을 하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두 번 다시 영원히 성남에서나 전국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2개 단지인가 3개 단지가 진행을 했는데, 우리 사업장 같지 않고 정말 노후화되고 슬럼화되고 판자촌에 쪼개기가 많이 되어 있는 사업장이었어요. 성남 중일구역, 금광일구역 이런 사업장들. 그 사업장은 분양이 안 되면 성남시와 LH가 미분양을 인수한다는 조건, 그 이후에는 다시는 오지 않고 있는 조건들이에요. 그 조건이 생겼기 때문에 시공사가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미분양 나면은 시공사들은 공사비를 못 받아가니까 사업 참여 안 하니까 개발이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걸 해보고 나니까 성남시나 LH의 부채가 늘어난 거죠. 왜? 미분양이 나니까. 그래서 다시는 그 사업을 안 하겠다 그러면은 정부의 예산, 성남시 예산도 사실상 성남 모든 시민들한테 뿌려줘야 되는 건데 그 사업 특정 사업장이 들어간 게 어찌 보면은 특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진 게 신탁방식 특례방식, 공공이나 신탁사가 들어가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들이 부담을 안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를 조달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게 조달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공사의 공사비가 굉장히 쓰리해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들고,
정확성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설계 자료나 사업성 검토가 여러분들이 좀 꼼꼼하게 좀 보시고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동의를 빨리 해주시고 진행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PP를 띄워놓고 오늘 사실은 저 회장님이 영상 튼다고 하셨거든요. 영상엔 저보다 좀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하는데 영상 안 나왔는데 제가 좀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더 무거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을 좀 받고 다음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고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설명이 완벽했거나 두 번째는 내용을 이해를 못했거나 저는 첫 번째 얘기를 굉장히 갈망을 하고 있는데 네 감사히도 예, 여기 도심 복합개발법으로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러면 신탁 특례 방식도 도심 복합법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얘기하십니다. 예. 네. 그러면 여기 성장 거점형이 있고 도시 중심형 복합개발이 있는데 지금 이제 주거 중심형 복합개발로 하는 건지 성장 거점형으로 하는 건지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저희 동구릉 역세권 사업은 도심복합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도심복합개발 사업을 하려면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작도 못하고 동의서 일단 다시 거두셔야 되고요, 설계 새로 떠야 되고요. 그러니까 구리를 접수를 했는데 도심복합이라는 건 2월 7일에 법이 시행이 됐는데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조례를 각 지자체에서.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심복합 조례가 이번 주 목요일날 입법 예고가 나온 것처럼 경기도도 그게 시행이 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면적 제한이 올지 이런 것들이 가이드가 다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 현재 동구릉 역세권 사업은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 아니고 역세권으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거점형 뭐 이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렵죠. 자,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거 다른 거고요. 신탁 특례 방식 다른 거고요. 우리 도심복합 사업 아닙니다. 도심복합 사업도 여러분들 헷갈리시는 게 이것도 신탁사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일반 조합 방식으로 못하고. 그래서 두 가지를 혼동을 하셨을 텐데 도심복합 개발 사업 아니고 저희는 신탁 특례로 역세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입니다. 되셨어요? 네. 어려운 말들은 잘 어려운데요. 네. 이 간단하게 비용 문제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얼마가 이제 내가 부담해야 되는지, 예? 뭐 일을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이럴 때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혜택을 주는지가 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 질문은 책자 가지고 PM사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했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저희 구역하고 동구릉이 가깝잖아요. 네, 근데 아니 동구릉. 동구릉. 예. 예, 그것 때문에 혹시 고도 제한 그런 것이 없나요? 저희가 왜냐면 500%면 고층으로 올려야 될 텐데 그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지금 그 고도 제한 동구는 역사 그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참 운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검토는 저희가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동구릉이 그 사적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적지에서 문화재 안각이라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시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안각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지금 옆에 이편의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우리 현대아파트 라인까지 왔었던 게 작년 말이네. 우리 밴드에 아마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작년 말에 우리를 비껴나고 이편의 세상 그쪽으로 지금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높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설계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의사님 질문하신 게 책자에 보시면은 18페이지를 보시면요. 저희가 우리 토지 등 소유자 우리
전체 빌라, 단독주택, 다가구, 현대아파트 포함해서 토지등 소유자 면적이 약 110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저희가 1100명 명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100명의 종전평가를 감정평가기관에서 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영위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나 몇 번지 몇 누군데 종전평가 즉 감정 탁상 감정이거든요. 나 평가단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알려드려요. 왜? 그거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블라인드로 여러분들은 아무 이해관계 없는 상태에서 양심적으로 뽑아놓은 감정과가 종전평가입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18페이지에 보시면 추정 분담금 검토해서 감정가 3억, 4억, 5억, 6억, 7억 저희가 예시를 한 5개 정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분들 근데 지금 빌라가 3억짜리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3억짜리가 있었는데 올랐어요. 3억짜리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우리가 시작하고 동의서 막 하니까 처음에 한 5천이 오르더니 지금은 한 1억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빌라들이. 외지에서 투자할 때 빌라부터 사거든요. 그래서 그 감정가가 3억, 4억, 5억, 6억, 7억 정도 했을 때 저희가 설계를 해서 마케팅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쭉 뽑아서 계산을 해보니 비례율이 현대아파트 없을 때 120%가 나왔었습니다. 현대아파트를 넣으니까 비례율이 129%가 나온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본 겁니다. 그 비례율이 높으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거 아셔야 돼요. 재개발을 여러분들 부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알면 돼요. 감정가격, 비례율, 용적률, 권리가. 내가 정무평가된 권리가. 이 권리가액이 결국에는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일반 분양가랑 조합원 분양가랑 25%나 차이가 나요. 조합원이 되면은 우리가 25% DC된 면적으로 환산을 받는 거예요. 일반 분양가는 25%가 더 비싸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재개발한다, 프랜카드 붙었다, 뭐 신탁사 어디 왔다, 언제 사업승인 났다, 언제 뭐 접수했다 이러면은 외지에서 여기 조합원 딱지를 완딱지를 사러 오는 겁니다. 조합원 자격이 돼야 이주비도 물론 이자가 나가는 건데 주민들한테는 무이자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율에 의해서 권리가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가령 현대아파트가 사시는 데가 지금 어디죠? 예, 현대아파트가 맨 밑에 보면 7억 정도 이거보다 좀 더 높거든요. 근데 7억을 봤을 때 현대아파트가 그 네 번째 줄 보면은 네 번째 84, 35평형 아파트를 배정을 받았을 때 조합원 분양 가격은 8억 3천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이 조합원 분양 가격 일반 분양가는 높아요. 조합원 분양가는 25% DC된 거. 그래서 결국에는 현대아파트 33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새로 짓는 35평 가지고 갔을 때 맨 밑에 부분입니다. 6,500만 원 돈 받네 거꾸로. 이게 계산법이에요. 물론 현대아파트 아니시고 빌라 가신 분들은 그 위로 좀 올라가 가지고 비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는 18페이지가 이 사업의 승패고 여러분들이 분담을 얼마나 해야 되며 얼마나 환불금 받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 팀들이 고생을 하고 동의서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동의서를 내야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의서 내야 된다.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동의서 내는 거를 그 동의서 내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설명은 이걸로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저 추정 분담금 검토에서 감정가하고 권리가 이렇게 나온 게 어떤 이제 공식적인 그 기관에서 추정한 건가요? 그렇죠. 예. 왜냐면은 비례율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가지고 현대아파트랑 우리 빌라 단지를 다 합쳐가지고 설계를 해서
조합원들 걸 빼고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계산을 해서 그러면 그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우리가 아파트 질러려면 기타 지출 비용, 설계비, 공사비 뭐 다 지출해서 남는 게 이익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이익 남은 거를 조합원들의 종전 평가 금액에다가 그 비례율이 만약에 129로 1.29를 곱한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비례율이 100%다. 재개발 하나만 해요. 그냥 새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나는 거는 조합원 분양 가격이 일반 분양가보다 25%나 낮기 때문에 좀 싸게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새로 짓는 아파트 35평형 지금 어반폴에 한 12억 가나요? 32평?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 12억 가죠. 어반폴에. 롯데캐슬이 지금 얼마죠 지금? 금액이 한 13억, 15억 이렇게 갈걸요? 그 정도 갈 거예요. 그 가격이 아니라 우리는 조합원 가격으로 더 내려가기 때문에 아까 말한 8억 얼마 정도로 우리는 35평 아파트를 들어가는 거 이런 개념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3억하고 7억이라는 감정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빌라가 이제 3억 정도 지금 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 계산하시는데 예. 그럼 뭐 7억은 어디 뭐 이렇게 현대모 아파트다. 그럼 그거를 7억으로 예산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7억은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서 7억이라는 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하셨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예. 현대 아파트가 종전 평가하면은 7억이 아니라 지금 시세가 한 7억 5천에서 8억 정도 가죠. 예. 그럼 거기서 또 올라가면서 그 계산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7억 나오신 거고. 예. 우리가 현대 아파트 33평짜리 아파트만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기준을 쭉 둔 거예요. 그 이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예. 합해. 만약에 40 몇 평짜리 현대 아파트 있으면 그 밑에 또 기준 해가지고 또 나오는데 그거 그 대신 동의서를 좀 내주셔야 이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냈으니까 저도 관심 있을까 왔는데 이거 좀 산출 근거를 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사무실 한번 오세요. 예. 더 깊은 거는. 예. 예. 요걸로 마치고 우리 운영에 고생하신 분들 우리 위원장님 마이크로 넘기고 저거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어보셨나요? 저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저희 운영위원회 분들입니다. 모두 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설명이 아닌 우리 동네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법 개정, 정부 정책, 신탁 방식이라는 절호의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또 수년간을 기다려야 될지 모릅니다. 저희 운영위원회는 이 기회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수개월째 밤낮 없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주민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업의 주인입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말뿐인 설명회로 끝나지 않도록 동의서 제출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저희 사무실에서 직접 방문하셔서 언제든지 물어봐 주셔도 좋고 저희 단톡방도 있고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홈타운에 같은 경우는 집합 건물이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규격이 돼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든지 빌라 같은 경우는 개인 자산 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사무실로 연락 주시고 책자에 보시면 저희 전화번호 있습니다. 뭐 꼭 낮 시간이 아니더라도 주말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은 주민들이 나가서 다 같이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